혹시 아래쪽의 부채꼴이 더 커 보이나요? 그럼 이번엔 크기가 작아졌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 두 부채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인접한 두 선의 길이 차이로 인해 길이가 긴 선의 부채꼴이 더 커 보이는 비교 착시 현상이죠. 채습한 가운데 부분이 곡선을 이루며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만 이 역시도 검은 칸안의 흰 점에 의해 생긴 착시인데요. 어떤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을 기하학 착시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향, 각도, 주변 환경 전체를 동시에 인지하면서 실제 모양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서 같은 길이의 두 선이 주변에 있는 선들의 영향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이거나 평행한 두 수직선이 사선의 영향으로 가운데 부분이 바깥쪽으로 휘거나 안쪽으로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착시와 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아나모픽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위치에서 볼 때는 도형과 형상이 공간에 입체적으로 연출되지만 시선을 살짝만 틀면 이미지가 파괴되고 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착시 현상을 입체감으로 표현한 예술이죠. 이 그림은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두 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에 의한 착시입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두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도 꽃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 모순되는 원근법을 이용해 전경과 배경의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번엔 가운데 초록색 점을 노려보세요. 주변의 노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죠? 이런 현상을 동작 시각장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각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움직이는 평면상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빙글빙글. 그림이 움직이는 건지 내 눈이 이상한 건지 실제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연운동 착시입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자극이 정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교대로 눈에 투사될 경우 우리 눈의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면서 마치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착시는 단순히 눈에서 일어나는 착각일까요? 하지만 보는 것은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뇌에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각막을 통해 들어온 빛은 수정체에서 굴절돼 유리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상이 맺히고 이러한 상은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죠. 그런데 뇌는 왜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작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화를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모나리자를 본 경험과 기억이 뇌에 정보로 입력되어 설령 그림이 흐릿하다고 해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눈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지만 가끔 시각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판단에 오류가 생길 때 착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흰색의 금색이냐 파란색의 검은색이냐를 두고 드레스 색깔 논란이 되었던 사진 한 장. 결국 실제 색깔은 파랑색과 검정색의 조합으로 드러나면서 빛의 양과 보는 사람에 따라 색을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와 비슷한 논쟁으로 화제가 된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일명 위아래 고양이라 불리는 그림 속 주인공은 과연 계단을 오르는 중일까요? 내려가는 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정답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주관적인 판단이 정답이 되는 착시 그림. 고양이는 여전히 계단을 헤매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되는
착시 현상. 우리의 뇌가 왜 착각에 빠지게 되는지 그 해답을 찾는 것보다 때로는 그 자체를 즐기고 이를 활용한 흥미로운 세계를 창조해보는 것이 진짜 착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계에는 역사와 기술을 자랑하는 다양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랜드마크의 상징, 피사의 사탑, 콜로세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건축물에서도 착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마곡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의도적인 건축 양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건물의 특성상 커다란 지붕은 자칫 무너질 듯한 불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의 중앙을 볼록하게 하는 배을림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운데 기둥의 높이가 가장 낮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양쪽 귀부분의 기둥이 솟았다고 하여 귀솟음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넓을 경우 처마가 처져 보이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마선을 살짝 들어올려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서양 건축물도 살펴보죠. 그리스 시대의 대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에는 5가지의 착시 규정법이 숨어 있습니다. 무량수전과 같이 기둥 중앙부를 오목하게 한 배을림, 건물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양측 모서리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안솔림, 가늘어 보이는 양측 모서리의 기둥을 굵게 만들어 같은 두께로 보이게 하는 기둥 직경, 기둥의 간격이 일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둥 간격, 그리고 건물의 중앙을 약간 높이는 라이즈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스파다 궁전도 살펴볼까요? 저기 안쪽에 조각상이 하나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물을 보기 위해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거리는 8.82m밖에 되지 않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약 35m의 거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멀리 있는 것을 작게 만들면 원근법으로 인해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공간을 좁히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더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최근 다양한 건물의 인테리어나 설치 예술로 활용되는 아나모픽 기법입니다. 불규칙한 공간에 그린 여러 개의 장면을 한 개의 상으로 압축하면 통일된 패턴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과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절대적인 선을 보는 것 같지만 절대선을 보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걸 모든 걸 보거든요. 공간 안에서 수평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선의 간격이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넓힐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라운드로 그릴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파리의 한 게임숍에서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의 수평과 수직선을 그어 마치 바닥이 움푹 파인 듯한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게임하는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벽면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거울로 둘러싸인 실내 공간들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비추는 역할을 넘어 공간의 화려함을 더하고 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기능적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거울로 비치는 확장된 공간 속에서 무한의 공간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공간의 넓이가 잘 가늠되지 않지만 사실 이 워킹실은 가로 3m, 세로 15m의 다소 협소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양쪽 벽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실제보다 2~3배가량 넓게 보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울이 공간을 연속적으로 비춰 반사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탁 트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항공 실습장입니다. 저 멀리 정면에 보이는 유리창을 주시해 볼까요? 깜빡,
깜빡. 버튼 조작 하나로 전원이 들어오면 유리가 투명해졌다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투명해지는 일명 매직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가 투명해지면 좁아 보이던 실습실이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고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블라인드의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매직 유리의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자기장이 흐르는 막을 넣어 전기의 유무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축과 과학이 만난 공간 예술. 착시는 건축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 자체를 더욱 빛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나 특이한 현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눈으로 안 보고는 못 믿겠어. 하지만 세상에는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죠. 신체 위에 또 다른 신체가 겹쳐지고 그림과 실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눈속임 미술. 그 과정을 따라가 본다면 머릿속으로 이해가 좀 될까요? 지금 이제 제 원래 있는 눈, 코, 입을 똑같이 그려놔서 이제 그림은 사실 똑같이 그려놔도 가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처럼 헷갈릴 만큼 그런 착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강렬한 잔상과 착각을 일으키는 바디 페인팅 착시 미술. 그녀의 얼굴에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피어날지 잠시 지켜보죠. 눈 위에 겹쳐지는 또 다른 눈. 어우, 벌써부터 슬슬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평평한 캔버스가 아닌 공면의 얼굴에 착시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착시라는 게 딱 한 각도에서 봤을 때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딱 정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착시 효과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딱 정면을 기준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각도에서 일정한 딱 기울기로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점점 완성되어가는 또 다른 눈, 코, 입. 무엇이 실물이고 무엇이 그림인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혼란스럽기만 하죠. 최근엔 이처럼 자신의 몸을 캔버스로 활용한 바디 페인팅 착시 미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사진에 그림을 입힌 것 같지만 실제 도로를 건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나뭇가지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카멜레온은 두 명의 여성 모델이 반대로 누워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이어트 포기자들, 착시를 이용하면 나처럼 하루 만에 개미 허리가 될 수도 있답니다. 개미 허리가 되긴 힘들겠지만 코끼리 다리를 면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스타킹이 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치마를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일명 착시 스타킹. 얇은 스타킹 한 장으로 버티기엔 너무나도 추운 겨울. 하지만 짜자잔! 스타킹 안쪽에 털이 북실북실. 기모 원단이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두께라면 마네킹 다리도 무다리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착시를 이용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타킹을 쭉 늘리면 안쪽에 살색 원단이 비추면서 실제 피부가 비추는 효과를 내어 빛에 따라 명암이 나타나는데요. 피부가 비출 정도의 일반 스타킹을
4-5개 겹쳐 신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리가 더 얇아 보이는 마술. 아니,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스타킹인 거죠. 스타킹은 의복이 아닙니다. 스타킹은 과학입니다. 패션 디자인에서의 착시는 선과 색채 등을 이용해 균형이나 비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대부분의 지각은 의복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을 감추거나 부각시키는 장치가 되죠. 시각적 디자인에서 착시라는 것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물체를 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는 물체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경험이랄까 아니면 뭐 시각적인 잔상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선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 길이감이나 넓이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서는 어떤 그 길이감이나 아니면 넓이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착시라는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션에서의 선의 착시는 크게 세로선, 가로선, 그리고 사선에 의한 착시로 구분합니다. 백지의 정사각형과 세로선이 있는 정사각형을 봤을 때 확실히 세로선이 있는 쪽이 훨씬 좁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의할 점은 세로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줄은 세로로 가던 시선을 차단하고 가로로 유도해 부피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선 역시 어떤 위치와 두께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로선은 뚱뚱해 보인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처럼 가로선이 여러 개 들어갔을 때는 같은 수의 세로선보다 덜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단 주의점은 똑같은 굵기의 가로선이라도 다른 의복과의 대비가 클수록 가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일부에서는 화장부터 의복까지 그 자체가 착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가꾸기 위해 착시를 활용한다는 것. 재미와 무한한 상상력의 속임수가 아닐까요?